네, 왼쪽에선 레프트 훅이 들어오고요. 오른쪽에서는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꽂힙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왼쪽에 중국에서는요, 저렴한 철판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 오른쪽 미국에서는요, 이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면서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철강업계 1위, 이 포스코도 비상입니다. 자, 물론 이 포스코가요, 이 2차 전지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꼽았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 2차 전지 매출 62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철강 부문의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자,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이 철강 부문 매출은 40조 원을 넘겼는데, 자, 2차 전지 매출은 4조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 기준으로 이 철강 기업 포스코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물론 뭐 2차 전지 광물 자원 사업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비주력 쪽은 이쪽은 아직은 뭐 주력까지는 성장하지 못했고 주력은 역시 비상장인 포스코 철강 부문 이쪽입니다. 다음 달에 미국에서 철강 규제 관련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 포스코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 왜 매기냐면요.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상계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상계관세가 뭐냐면요. 이 수출국에서 이 보조금을 줘서 이 가격이 낮아지면 이제 수입국에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너무 낮습니다. 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요, 이 포스코가 2021년에 이 수출했던 여름 강판에 대해서 이 최대 0.88%까지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라고 예비 판정을 했고, 이 5월에 이 결과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에 25%까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철판 규모가 거의 2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장벽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장님, 이 전기료가 낮다고 철강 쪽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좀 그렇다 싶은데 네네. 이 포스코 실적에 실제로 이 상계관세 네. 타격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당연히 타격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포스코 그룹이 지금 상계관세를 받는 건 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고요. 산업용 전기가 한국이 되게 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달러로 동일 용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쌉니다. 그리고 미국도 주택 가격이 산업용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럼 이 논리가 뭐였느냐, 상계관세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 미국이 더 싸니까 매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안에서 철강 업체에 주는 전기세가 다른 업종보다 높다. 그래서 매길게. 요 차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매기게 된 이유는 미국 철강 업체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계관세를 매겨주면 자국 산업이 보호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해당 업종으로 나온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매긴다 했다가 안 매기고, 매긴다 했다가 안 매기고. 근데 이번에는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업체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아주 크잖아요. 그 0.5%, 1% 차이가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업종은 전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에 최대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8% 얘기 나오고 있는데 0.1%, 1%도 큰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도 지금 압박을 해오지만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저가 철강 제품들 막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또 업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철강협회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중국도 문제인데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중국부터 살펴보시면 이게 네. 중국산에서 지금 179만 톤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26%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수치고, 옆에 보시면 일본이 파란 막대인데 거의 222만 톤이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입산 강판들이요, 사실 톤당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강판들은 거의 톤당 88만 원, 87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가격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이 중국은 워낙 노동력도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다가 여기서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정부가 수출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기세가 지속될 수 있겠고요.
또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뭐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도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로 사면 초과 신세에 놓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 이번에 CEO도 교체가 됐잖아요. 뭐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뭐 전략을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포스코의 장인환 신임 회장이 부임을 했는데 네. 이번 상황에 대해서 뭐 위기의 순간일수록 경쟁력을 키워야지 나중에 보상도 커질 수 있다. 하면서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요, 이게 최근에 이 광양제철소에 전기로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6천억 원을 들여서 연간 2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데 내부적으로 저탄소로 지금 생산 체제를 조금 전환을 하고요.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산, 일본산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 반덤핑 관세를 좀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2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내 제강사들도 있거든요. 제강사는 이렇게 들어온 강판들을 가공하는 게 제강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같이 목소리를 합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저탄소 체제라는 게 기술력이 아직까지 그 정도 안 올라왔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참 먼 미래 얘기일 것 같고 사실 이 포스코홀딩스 이 2차 전지 쪽의 색깔을 우리가 갖고 많이들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배터리 쪽은 그래도 좀 반등하는 느낌인 반면에 철강 쪽은 이렇게 안 좋다. 네네. 어떤 관점에서 이거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기준으로 철강의 매출이 40조가 넘는데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 매출은 한 4조 정도 된다. 현재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연간 한 80조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미래 가치, 전기차에 대한 미래 가치를 한 2030년 거를 끌어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급등을 했었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업체들이 생각보다 팔리지 않는 자동차를 위해서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 포스코는 두 개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와 그리고 철강이죠. 예. 근데 철강은 대선 전까지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분야는 작년에 너무 핫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다시 핫해지길 쉽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싸다 하더라도 쉬운 접근은 아닐 것 같다. 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좀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 기자, 결론은요 오늘? 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중에 철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이게 몸을 철처럼 단단하게 한다라는 기술인데 그래서 포스코한테 지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괴, 포스코 인내의 시간이라는 한 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